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빛깔의 교육기획팀장 윤원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선생님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소통해 주시려고 화면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훈 선생님. 네,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과 이번에는 저번에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배우었었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 너가 함께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인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배려를 받지 않았을 때 두렵고 겁이 나고, 또 내가 배려받지 않았을 때 기분 나쁘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준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또 배려받지 못했을 때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마음이 빛나고 삶이 빛나는 시간으로 한번 이번 배려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빛깔 이번 배려에는요, 이렇게 1주차 마음을 만나는 시간 같이 선생님들 준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마음을 느끼는 시간에서 배려의 마음의 힘을 가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배려의 말 표현, 배려의 행동이 뭔지를 직접 천사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이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요, 내가 배려를 받는 사람이 직접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장애를 가지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가 그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도 경험해보고, 또 내가 그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서로가 같이 상호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배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자, 간편지도사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간편지도사도 있고요. 아이름넌트 에듀 어플 순서대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려움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함께 동행하는 활동을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활동 영상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수업의 흐름을 쭉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하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 흐름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미리 보셨다가 활동하실 때 플러스 요인으로 같이 발문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주 마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만나는 시간에는 항상 빅북을 가지고 아이들과 충분히 그 상황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특히나 사진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겪을 만한 배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경험치를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이다. 1주차 때 충분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2주, 3주, 4주가 편안하게 아이들이 회상하면서 그 놀이와 그 이야기들과 숨 같은 거를 편안하게 아이들이 더 재밌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배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배려에 대한 느낌을 마음 드로잉 때 같이 이제 그려보면서 배려를 하고 싶어 지는 그 마음, 또 배려해야 할 대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달 내내 어떤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네, 나와 너의 마음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어떻게 배려할 때 가장 행복한지 느껴지는 한 달이기 때문에 친구야 괜찮아? 하고 물어봐 주는 거.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속상했어? 속상했구나. 나도 그랬어.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얘들아, 너희들이 어렵고 막 비 오는데 우산도 없고 색연필을 써야 되는데 색연필 안 나올 때 친구가 빌려주면 마음이 어떠니? 너희들이 주변에 또 친구를 보니까 혼자 무거운 거 못 들어가지고 낑낑거릴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쟤 힘들겠다 하고 그냥 가니? 안 그러면 나 내가 도와줄까? 무겁겠는데? 라고 하고 도와주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너 무거워? 같이 들어줄까? 내 입장을 생각해주면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니?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서 어이구 오늘 춥겠다, 엄마 이불 덮어줄게. 자는데 내가 이불 막 내동댕이 치니까 엄마가 우리 혹시 감기 걸릴까봐 이불 덮어줄 때 너희들 마음 어떠니?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사실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배려였다는 것을 선생님들 좀 짚어주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럼 너희가 도움을 받을 때 어떤지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시작송으로 아이들 착석 습관 기르면서 마음아 나와라 하고 마음이랑 얘기할 거예요. 이때 이제 마음이가 우산 없는데 우산 빌려줬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이런 내용으로 가정활동 영상에서도 마음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겠죠. 얘들아 우리 마음이처럼 너희들이 뭘 안 갖고 왔거나 너희들이 실수로 놓고 왔는데 누군가 빌려주고 하면 마음이 어때? 너희들이 그럴 때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나는 그리고 누가 나 도와주면 난 다시 도와주고 싶더라. 너희들은 어떠니? 하고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들어가죠. 얘들아, 우리 지금 뭐가 보여? 누가 보여? 친구들이 설거지하고 있네. 누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설거지하기도 전에 어떤 친구들은 미리 자기가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꼭 갖다 주고 엄마 아빠나 선생님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도 잘하는 친구도 있어.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행동 중에 하나래. 와, 이 배려는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일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일까? 이 배려란 무슨 마음일까? 얘들아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너희들은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도와줄 때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줍고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정말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내가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 캠페인을 저희가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같은 옷을 입고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같이 보호하고 또 서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청소하고 뭐 돈을 받아서 청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깨끗한 환경에 살기 위해 저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야. 저것도 배려라고 한대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은 뭐가 있을까? 맞아. 우리 같이 분리수거해요 할 수도 있겠고 친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도 소중해요.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몸을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캠페인할 수 있겠다. 같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수준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위해 함께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캠페인이라고 한대요.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이 마음이 바로 배려라는 거래요. 선생님이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뭐가 보여요? 어떤 선생님이 할머니가 전자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네. 와,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주니? 어떤 친구들은 안 보인대요 하고 놀리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거나 손을 잡고 같이 이동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눈을 지금 감고 있어. 눈을 감으니까 어떠니? 불편하지? 소리만 들리는데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피해가고 이쪽으로 피해가는 게 쉽지만 그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야 라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배려라는 것을 이제 배울 때는요. 역지사지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던 행동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가역성의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내가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탈중심이 되죠. 나만을 생각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타인중심적인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받았을 때, 또 내가 배려를 해줄 때,
서로에게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서로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행복한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매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동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 마음동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제 마음동화 빅북을 보여주시겠죠? 자, 빅북에서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글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음동화에 우리 아이들 책에는 이 동화가 있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해주셔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좀 같이 얘기할게요. 자, 동화책에 얘들아 뭐가 보여? 와,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무거운 그 캐리어 같은 거 올라갈 때 계단 있으면 엄청 힘들잖아. 선생님도 들어봤는데 엄청 무겁거든. 밑에가 이렇게 막 누가 캐리어를 밑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엄청 무거워. 근데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조금만 들어줬는데도 굉장히 가볍고 되게 쉽게 올라올 수 있었어. 할머니가 혼자 들지 못하는데 친구가 밑에서 밀어주니까 너희들처럼 작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들어주는 그 힘이 우리 할머니를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우와, 진짜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쁘고 착하고 너무 우리 친구 보면서 기특할 것 같아. 자, 여기 거북이는 어때? 거북이 뒤로 넘어졌다! 아! 하면서 막 이제 웃겠죠. 네. 거북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바둥바둥거려! 바둥바둥거리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 바둥바둥거린다! 이렇게 놀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북이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돌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배려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친구 얼굴 자세히 보면 도와주고 싶고 친구 마음 자세히 보면 위로하고 싶고 친구 생각을 자세히 보면 함께하고 싶다. 우리 두려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겁이 나고 숨고 싶은 마음을 마주서서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였거든요. 마주서서 바라보는 것.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배려에서도 진짜 중요한 핵심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로 인해 힘들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 어렵지 않을까? 저 친구가 지금 무겁지 않을까? 잘 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무조건 내가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도와줘 볼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배려의 아주 중요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이번에 할머니가 이렇게 주스를 떨어뜨렸어요. 뭐 할머니가 떨어뜨렸다고 할 수도 있고 친구가 떨어뜨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주스가 떨어졌네. 우리 친구도 이렇게 주스 흘렸을 때 마음이 어때?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유 많이 흘려가지고 엄청 혼났거든.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요. 애들은 왜 이렇게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흘려요. 네. 닦았는데 저쪽에서 또 흘리고 있어. 네,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그 선생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닦아주기 되게 힘든데 진짜 선생님들이 그 16명, 20명 되는 아이들 닦아주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제가 도와줄게 하면서 휴지 갖고 와서 닦아주면 어때요? 선생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배려받는 느낌입니다. 네, 너희들이 우유를 쏟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너희들이 주스를 쏟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너희들이 나를 배려한다라는 그 마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배려 같은 거 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들이 우유를 쏟지 않고 먹는 것도 선생님을 배려하는 거야. 고마워. 이러면서 선생님들의 그 수고로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스 흘렸을 때 누가 도와주고 휴지가 필요한 것을 알고 가져와서 같이 닦아준다면 우리 친구들 어때? 나 혼자 닦기 너무 힘든데 친구들이 닦아줄 때 나 혼자 장난감 엄청 많이 꺼내가지고 장난감 정리 혼자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도 같이 도와줄게 하고 장난감 정리해 줄 때 너희들은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고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굳이 꼭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을 때 또 어려운 것 같을 때 양이 너무 많을 때 같이 도와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부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친구를 아끼는 마음만큼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웃어주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알려주세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할머니들이 이거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으니까 차에 좀 옮겨줄래?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보고 내가 차에 가서 옮겨줘야겠다. 그러다가 유괴당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려를 잘못 알려주면 실종유괴와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어른한테 맡기고 정말로 필요할 때에는 다른 어른이 어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배려를 나누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보니까 아이가 잠들 때 옆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거. 그럼 친구들이 낮잠 시간에, 휴식 시간에 좀 쉬려고 하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배려하는 게 아니겠죠. 친구들이 조금 쉴 때에는 조용히 놀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것도 배려다. 또 이렇게 추운 친구가 있거나 또 추운 혼자 이렇게 막 이불 걷어차는 친구 있으면 옆에서 덮어주려고 하는 거. 또 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자리도 알려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것도 이렇게 배려다.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하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과 중심은 전달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쉽게 할 수 있는 배려의 행동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줬던 배려, 선생님이 나에게 해줬던 배려, 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배려들을 하나하나 찾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해서 나만 놀고 싶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배려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배려를 동화 영상으로 볼까요?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영상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저희 그 가정활동 영상에서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더 아이들이 동화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1분, 2분, 5분 그리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막 좀 빠르고 이런 영상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서가 느리지 않고 정서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빛깔 안에서라도 느림을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리면서 조금 그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 볼 수 있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빛깔 때는 이거 너무 느려요. 왜 이렇게 느리고 지루하고 심심해요. 이런 말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재밌고 빠른 그런 과목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천천히 저거를 잘 들을 수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마음이 빛나는지 보는 시간이야. 어떤 친구는 지루해하지 않고 잘 듣고 있네. 잘하는 친구를 칭찬해 주시면서 영상에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제 이 배려를 우리 마음빛깔에서 뭐라고 한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하고요. 생각하여 보살펴 주려는 마음의 힘이래. 얘들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뭘까? 다른 사람의 입장. 우리 다른 사람의 입장은 다른 사람은 누가 있어? 나와 다른 사람. 엄마도 있겠고 선생님도 있겠고 친구들도 있겠고 동생도 있겠고 형아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라 하면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뭐뭐가 있는지 선생님들이 좀 종류별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배려의 합자는 짝배 생각하려거든요. 짝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의 옆에 짝이 누구니? 너희들의 가족도 짝이 되고 너희 선생님도 짝이 되고 친구들도 짝이 돼. 그럼 그 짝을 생각한다는 그건 뭘까? 그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순이랑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봤을 땐 순이가 다른 사람이죠. 순이가 봤을 땐 철수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아이들과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 준다는 건 뭘까? 우리 친구들 보살핌을 받았다는 거 혹시 기억나요? 너희들을 소중하게 보살펴 줬다는 게 뭐야?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 있었잖아요. 이 소중하게 보살펴 줄 때 안아주는 것도 있겠고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우리를 품고 안고 다녔던 것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보살펴 준다는 건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너의 말에 존중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해줄까라는 것이 보살펴 준다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챈트송과 함께 노래로 각인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네,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배려하고 몸으로 배려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 율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마음춤에서도 키포인트 동작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마음춤 영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동작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 드로잉에서는 우리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가 올 때 지금 비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그래서 역지사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힘, 그 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칭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죠. 네, 마음 주머니에 배려의 힘을 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마음 숨을 쉬는데 이번에는 다리를 쭉 펴고 누워서요. 바닥에 두 손을 놓고 이제 배로 숨이 들어갈 때 발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발을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발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힘을 담게 되니까 내가 마음 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을 자석의 힘으로 화이트보드에 붙이면서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보고 또 밴드로 다른 사람들한테 붙여주면서 배려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지난주를 회상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에 배운 배려, 교실에서 해본 사람, 친구들한테 배려했던 행동,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이 참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얘들아, 내가 배려했다고 도와줬는데 너 이런 거 왜 도와줘? 내가 할 건데. 그러면서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도와줬지만 그 친구는 별로래. 자, 그럼 이거는 배려일까요? 안 배려일까요? 배려는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 게 무조건 배려가 아닌 거죠. 내 입장으로 도와준 건 배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배려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했지만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배려 안 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 지금은 내가 좀 과했을 수 있으니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재생시킬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뭐예요? 마음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마음숨으로 같이 한번 우리 그런 마음이 될 때 한번 조절해보고 내 마음에 다시 배려의 힘을 넣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고 마음숨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송을 하시고요. 마음 매트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눕혀서 아이들이 같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냥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입으로 내쉬세요. 풍선 같다는 것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편안하게 들판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아, 편안하게 들판에 누워있어. 자, 이제는 들판에 꽃향기들을 쭉 맡는다고 생각하면서 코로 꽃향기를 맡아보자. 코로 꽃향기 맡으니까 배가 이제 올라가겠죠. 꽃향기를 맡을 때 우리 구름이 내 발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하늘 향해서 다리를 천천히 올려보자.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내 발에 구름이 닿는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이제 쭉 구름을 후 날려버린다 생각하면서 입으로 후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보자 하고 선생님들이 들숨과 날숨을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손 내밀 수 있는 배려의 힘이 가득해졌어. 우리 친구들 마음 주머니에 이제는 나 배려 안 해! 배려했는데 왜 너는 싫어해? 그래서 짜증내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너의 입장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 너와 필요한 것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의 힘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려의 힘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외쳐야겠죠? 나는 배려의 힘이 있어요 하고 아이들과 씩씩하게 소리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려의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배려의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배려할 수 있는 행동이 나와. 우리 마음에 이제는 배려의 힘이 쑥쑥쑥쑥 자라났잖아. 그럼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하는 춤. 한번 춤으로 표현해보자. 생각하는 춤. 친구를 바라보는 춤. 그리고 손 내밀기 춤. 그리고 자리 양보하기 춤. 그리고 내가 먹은 거 그릇 갖다 놓기 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의 행동을 춤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려하는 춤을 추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춤에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마음 선생님은 어떻게 춤을 추시는지 볼까? 그리고 키포인트 동작들, 다른 사람, 친구 생각 자세히 보고 생각하는 거, 이런 키포인트 동작들이 왜 나왔는지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프리춤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내가 했었던, 아까 내가 말했던 춤들을 그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 생각 자세히 보면 함께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춤들의 모양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춤의 키포인트 동작은요, 그냥 그 문구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춤을 보시면서 아, 저렇게 다른 사람 또 함께 하는 거가 저렇게 표현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 3주차에 하는 배려 카드를 뒤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하셔도 되고, 여기에 배려 카드처럼 천사 모양을 아이들이 잘라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자석은 인력과 청력 있죠? 서로 다름을 이해할 때 붙는 힘이 자석입니다. 서로 다른 극이 만나면 붙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다름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도울 수 있어 행복해 라고 화이트보드에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보이는 곳에 붙여서 언제든지 누군가를 도우고 싶을 때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밴드 스티커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칭트송 부르고 마음숨 한 번 더 한 다음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쭉 안정되게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칭찬송 부르는 거 잊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배려 가방과 배려 카드를 탐색할 거고요. 배려 카드에 이 배려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배려 스티커를 붙여서 내가 그 행동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지를 같이 아이들이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주고 우리가 이 날개 모양을 한 것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더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마음숨을 쉬면서 배려할 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절하게 생각해봤니? 행동해보았니?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친구가 이제는 내가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와줘 라고 또 얘기해보았니?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제 지난주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쩔 때는 이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말로 못하고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게끔 이 배려 카드를 만들 거야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쭉 흐름에 따라서 시작송과 숨, 마음 동화를 회상하신 후에 이 배려 가방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배려 가방이 있고요. 네, 배려 가방이 앞에 이렇게 가방에 위에 OPP 필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끈이 있어서 끈에 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꽂아가지고 달기만 하면은 됩니다. 네, 뭐 묶거나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자, 이 배려 가방이 있고 또 여기에는 배려 카드, 천사 모양의 카드예요. 천사의 마음을 가진 배려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천사의 카드 있고요. 여기에 이제 8개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림 모양과 글자 모양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쪽엔 그림을 붙이고 이 그림에 맞는 행동이 뭘까? 어떤 아이의 모양의 모습일까? 하고 글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살 아이들은 이제 한글을 알아가고 읽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글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가족 신발 정리하기, 칭찬해드리기, 아빠와 분리수거하기, 안마해드리기, 반찬 투정 안 하고 골고루 먹기, 내가 먹은 그릇 설거지해보기, 발 씻겨드리기, 심부름 가는 아이, 이렇게 8가지의 종목의 배려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방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엄마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한 명은 넣고 한 명은 그걸 표현해보고 그렇게 같이 표현하면서 서로가 이 행동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 가방은 필요할 때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앞에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가방에 그 상대가 필요한 것을 담아서 그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방을 들고 필요한 것을 담아서 행동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배려를 적절하고 매너 있게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저희가 가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려 그림 스티커를 붙이고 그 배려의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요.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바로 나였다면을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반찬 투정 안 하고 골고루 먹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할까? 맞아. 너희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음식을 하신 엄마겠지? 너희들이 엄마였다면 어땠었겠니? 이렇게 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반대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 나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그려보는 거예요. 원래 이건 가정에서 하는데요. 가정에서 엄마들이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 가면 이게 그냥 덮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원해서 하시고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날개와 앞에 있었던 그 우리 마음숨의 뒷페이지 있는 그 날개를 같은 사이즈예요. 1대1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붙여도 되고 이 모양을 종이에 본 따서 여러 장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행동 외에 다른 행동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과 같이 더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텐트송과 마음송을 하시고 마음숨 하시고 나서 마음의 힘 쑥쑥 외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안대와 장애물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배려 안대를 직접 착용해서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직접 대볼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장애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직접 되어보고 내가 그 입장이 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 다칠까봐 겁이 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옆에 있는 사람이 배려를 해줌으로써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안전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함께 선생님들이 사용하셔도 좋고요. 실제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체험하는 요즘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만든 배려 카드로 우리 친구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해 봤니? 배려 행동은 뭐였니? 배려 카드에 없는 또 행동들 또 어떤 거를 해보았니? 하고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은 그럼 직접 내가 배려를 받는 사람이 되어보자.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를 우리 친구들이 행동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시작하고 마음숨을 통해서 정서를 안정시킨 다음에 마음 동화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회상하고 나서 배려 안대를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얘들아 이거는 무엇이야?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배려 안대에 뭐라고 써 있어? 너를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써 있네. 안대를 착용하면 얘들아 어떤 느낌이야? 맞아, 답답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도요. 아예 보이지 않지만 그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서 빛이 살짝씩 보이면서 그 중간에 누가 있는지 정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심각한 그 시신경이 끊어진 장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완전히 붙었을 때, 살짝 떨어져서 빛만 들어왔었을 때. 그때 어떤지도.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안대를 쓰고 한번 교실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이 상황이라면 어떤지를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의 용어로 요 장애물이 나갑니다. 장애물 카드가 나가는데요. 이거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보이시나요? 네. 삼각대를요. 앞 뒷면으로 8페이지가 있어요. 자동차를 조심해요. 달리는 친구 조심해요. 뭐 물웅동이 있어요. 나무 있어요. 자전거 조심해요. 고물 조심해요. 화단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대를 낀 친구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걸 장애물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왔었을 때 이 안대를 낀 친구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면 어땠을까? 근데 만약에 옆에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도움이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되어서 한 명은 배려 안대를 쓰고요. 한 명은 이 배려 안대를 쓴 친구가 한 명 손을 올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포인트입니다, 선생님들. 이 친구가 안대 쓴 친구를 잡지 않습니다. 안대를 쓴 친구가 이 친구를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손을 잡는 순간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누가 내 손을 잡으면 잡았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촉이 굉장히 큰 감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는 행동을 굉장히 불쾌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상대의 몸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배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가 나를 잡고 나를 믿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반대적인 입장을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거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의 팔을 잡아서 같이 가는데요. 이때 자동차나 이 앞에 있는 장애물에 따라 어떻게 적절하게 도와주면 되는지, 또 확 잡아 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자리를 바꾼다거나 하는 행동들도 아이들이랑 같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안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안대만 하지 마시고 붕대를 선생님들 그 원에는 붕대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응급 상황일 때 좀 사용하는 붕대라 할지라도 이 수업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사용을 하셔서 팔이 아프다라는 것을 가정했었을 때, 다리가 아프다는 것을 가정했었을 때, 또 키가 작은 친구나 키가 큰 친구,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대상에 따라 이런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장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족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오빠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를 가정에서 연계하는 거 꼭 안내해 주시고요. 챈트송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 숨을 쉰 다음에 마음 힘이 쑥쑥 자라는 거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마음 상장입니다. 이때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내가 배려를 가득 가진 멋진 정체성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배려의 힘이 넘치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확실하게 나는 이제 배려의 힘을 가지고 누구도 배려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마음상장 수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침송 부르시고 칭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하는 뒷부분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도 부모 가이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선생님도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평가인증에 교사, 부모 상호작용에 분명한 그 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자료를 계속해서 증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 언어, 우리 마음대화법, 부모대화법에 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대화법 영상이 아이랑 놀이랑 홈TV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우리 키드키즈의 선생님들이 올려주셔서 어머님들이 에세이처럼 보시고 또 월에 이렇게 내가 배려의 말을 우리 아이한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가정과 원이 함께 배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모 상담 자료와 소통지는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8월 달에도 여전히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저번 그 부모교육에서는 아이들 심리를 알게 됐었던 컬러 컨설팅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색깔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약간 공격적이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색깔로 또 환경을 구성해 줄지 제가 교육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빠 교육입니다. 특히나 이제 8월에 휴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이 휴가철에 육아를 본다는 또 다른 근무를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시도록 네, 놀이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아빠 놀이 교육. 그래서 국밥 같은 우리 아빠. 네, 맨날 슈퍼맨 같은 아버님들 슈퍼맨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예, 애들한테는 슈퍼맨 되는 거 좋겠지만 아버님들은 슈퍼맨 하기 싫어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을 슈퍼맨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국밥 같은 우리 아빠로 네, 저희가 컨텐츠 교육을 합니다. 진국이래는 날이 갈수록 진국되고 야 우리 아빠 볼수록 괜찮네 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들을 수 있는 아빠가 되는 11가지 레시피와 또 우리 아빠들의 재미있는 놀이 방법, 아빠만이 할 수 있는 놀이 교육들이 있겠죠. 그 놀이 교육을 이번 8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아이램 줌 교육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아이램 교육연구소를 등록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세요.